여러분은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쓰나미 어떻게 피할 수 있죠?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일본 지진 사례를 통해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과 대피 방법, 일모저모와 함께 알아봅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행동 수칙. 행동 수칙 하나. 머리를 보호하자. 죽지 않으려면 머리 보호가 우선입니다. 팔다리는 잘리거나 부러진다고 해도 죽지는 않지만 머리는 부딪히는 정도와 충격 부위에 따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머리를 지키기 위해선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책상이 없으면 뭐라도 머리에 써서 머리를 보호합시다. 이불, 쿠션, 상의, 가방, 헬멧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머리 위에 얹어서 머리를 보호합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릴 때 손목은 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당신의 손목도 소중하니까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감싸며 몸을 웅크립니다.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자세라고 해요. 지진은 대부분 길어야 1분. 1분 동안 해야 할 일은 몸을 보호하면서 대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행동 수칙 2. 상처 등 몸 상태를 확인한 후 행동하자. 실내에서도 신발은 신어야 해요. 맨발은 부상당할 위험이 큽니다. 유리 파편, 흩어진 물건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바닥이 두꺼운 신발을 신으세요. 몸의 상처를 확인하고 다쳤으면 응급 처치를 합니다. 반드시 온몸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익숙하지 않은 대형 재난을 겪으면 엄청난 양의 아드레날린이 분출해 부상을 입어도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다치면 우선 병원을 찾기보다는 생존 배낭에 준비해둔 구급상자로 빠르게 조치하세요. 재난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도 평소처럼 제대로 된 조치를 받기 어려우니까요. 행동 수칙 3. 가스불을 확인하자. 바로 가스불을 끄기 힘들면 흔들림이 잠잠해진 후에 불을 끄도록 합시다. 크게 흔들릴 때는 위험하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불을 끕시다. 잘 보이는 장소에 소화기를 준비해두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가스 밸브를 잠그는 습관을 들입시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 반드시 차단기 가스 밸브는 잠그기 잊지 마세요. 지진 발생 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재는 정전이 복구되며 일어나는 전기 화재 때문입니다. 행동 수칙 넷. 문을 열어놓고 대피 경로를 확보하자. 탈출을 대비해 문을 열어둡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뒤틀리고 변형을 일으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아파트는 출입구가 적어 대피 경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도 여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 침실 등 방문을 열어두세요. 집안에서 최적의 대피 장소는 기둥과 벽으로 둘러싸인 화장실. 또한 창문이 있는 화장실은 환기가 가능하고 외부와의 소통도 가능해요. 가족과 따로 대피할 경우 대피하는 장소와 날짜, 시간을 이름과 함께 남겨놓으세요. 행동 수칙 5.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자. 기상청,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정보, 경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SNS는 거짓 정보와 공포가 확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내 생존 여부와 위치를 알리는 수단이 되기도 하니 적절히 활용하세요. 데이터 통신이 먹통이 됐다면 생존 배낭에서 라디오를 꺼내 재난 방송을 듣습니다. 행동 수칙 6. 침착하게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우선 심호흡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면 사람은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5초간 숨을 들이쉬고 5초간 숨을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진정되면 침착하고 빠르게 움직입시다. 지진이 일어나면 무조건 밖으로 대피해야 할까요? 건축물 내진율이 15.3%인 우리나라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튼튼해 보이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어요. 집, 회사 등 자주 가는 곳은 내진 설계 정황을 확인하고 근처에 대피할 곳도 미리 찾아두세요. 내진 설계조의 서비스 사이트에서 내진 설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답니다. 피난은 도보로, 소지물은 최소한으로. 흔들림이 잠잠해진 후에 대피하세요. 규모가 큰 지진이 닥쳤을 때는 이동이 어렵고 부상 위험도 커요. 흔들림이 멎으면 안전모를 착용한 뒤 귀중품과 생존 배낭을 챙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대피합시다. 대피할 때는 차량 이용을 삼가요. 차량이 몰리면 구조차량 진입에 방해되겠죠? 특히 차가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되면 빨리 차에서 내려 도망가세요. 낙하물에 주의하며 대피하자.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쉽게 쓰러지는 것은 전봇대.
고층 건물의 유리창, 간판, 에어컨 실외기, 건물 외벽 파편은 지진 상황에서 아주 위험하므로 건물과 거리를 두고 이동하세요. 담장도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좁은 골목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순간적으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칠 수도 있으니 도로를 달리는 차도 주의하세요. 그럼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긴급 대피 장소를 확인하자.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사이트에서 대피소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대피소 정보를 확인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자. 학교 운동장, 공원, 경기장, 광장, 주차장, 공터 등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시다. 다만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한국에서는 액상화 현상이 처음 발견됐는데요. 학교 운동장처럼 모래를 다진 곳은 집안 액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대피소가 학교로 지정된 만큼 학교 안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해 보이죠? 집에 가고 싶은데요? 무리해서 귀가하지 말고 머무르자.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 수도권의 교통, 통신망이 마비돼 약 515만 명이 귀가하는데 곤란을 겪었다고 해요. 일본 수도권 철도 이용자 수 약 950만 명, 버스 이용자 수 42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 한꺼번에 밖으로 이동한다면? 사람들이 넘쳐나는 길거리에 여진, 화재 등 2차 재해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진 후에는 함부로 이동하지 말고 안전해질 때까지 학교나 직장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도록 합시다. 그럼 언제 돌아가는데요? 경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머무르자. 지진은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여진을 동반합니다. 당장 지진이 멈췄다고 해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2016년 쿠마모토 지진 발생 후 3개월 동안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총 1888회 발생했어요. 세계 최대의 기상정보회사 웨더뉴스가 쓰나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다시 위험한 장소로 돌아가서 사망했습니다. 돌아간 대부분의 이유는 가족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가족들 안전은 어떻게 확인하죠? 가족과의 연락보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각자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가족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장 가족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약간의 텀을 두고 연락합시다. 재난 상황에서는 모두가 모두에게 연락하려고 하기에 통신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칩시다. 평소 가족과 상의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둡시다. 사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 만남의 장소를 정해둡시다. 지진이 일어나면 안부 확인보다는 우선 내가 살아남기 위한 행동에 집중하기. 가족들이 만남의 장소에 오지 않더라도 살아있다고 믿고 안전한 장소에서 머무릅시다. 쓰나미? 그건 내 얘기 아닌데. 쓰나미는 물 근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에도 산속에서도 쓰나미는 발생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현에서는 지진의 영향으로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500m 하류에 있던 마을에 산쓰나미가 덮쳤습니다. 미야기현에서는 강이 역류해 해안에서 약 12km 떨어진 내륙까지 쓰나미가 도달했어요. 바닷가 외에도 물이 근처에 있다면 방심은 금물. 쓰나미는 어디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쓰나미는 지진과 달리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하는 재난입니다. 규모 9의 동일본 대지진이 만들어낸 거대한 쓰나미는 4층 건물도 삼켜버렸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6층 이상의 콘크리트 빌딩으로 대피합시다.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쓰나미는 비교적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재빨리 대피하면 살 수 있어요. 쓰나미 속도는 수심 100m에서 시속 약 110km, 수심 10m에서 시속 약 36km에 달해요. 쓰나미가 오는 것을 보고서야 움직이면 도망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쓰나미 발생지에서 육지까지 거리가 있는 만큼 재빨리 대피하면 살 수 있어요.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발령 후 최대파가 연안을 습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해안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한시라도 더 빨리, 좀 더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쓰나미는 반복해서 밀려옵니다.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건물 안에서 대기하세요. 화재는 불보다 연기가 더 무섭습니다. 화재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된 연기를 마시면
기관지 및 폐에 화상을 입어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죽을 수도 있어요. 연기가 덜 찬 상태라면 전속력으로 도망칩니다. 연기가 실내에 가득 차면 낮은 자세로 바닥을 기어가듯이 대피합시다. 손수건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막고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해요.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속이 진화가 중요하므로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위 사람들과 협력해서 불을 끕시다.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소방차가 즉시 온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산사태가 났어요. 어떡하죠? 토사 재해는 옆으로 피하자. 지진이 발생하면 집안이 약해지므로 지진 후 비가 오면 특히 토사 재해에 신경 씁시다.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위험 등급을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대피할 만한 안전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접근하지 맙시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 즉각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토사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옆으로 피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산사태에 빨려 들어갔다면 머리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보호하면서 몸을 웅크리세요. 백두산화산 폭발, 이거 실화냐? 우리나라는 활화산 직접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활화산 간접 영향권인 우리나라에서는 화산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백두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거리상, 용암, 화쇄류, 화산가스, 화산자갈 등 직접적인 화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해요. 다만 외출은 가급적 삼가고 실내에서 생활합시다. 외출할 때는 화산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 긴팔, 비옷을 착용하고 우산을 씁니다. 사고, 고장 위험이 높은 차 이용은 삼가주세요. 안전한 곳은 실내. 환기하는 것마저 위험하니 공기청정기는 필수입니다. 집 안으로 공기를 유입시키는 에어컨, 환풍기는 쓰지 마세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화산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장기화에 대비합시다. 화산재는 조금만 쌓여도 농작물 피해, 교통마비, 정전, 단수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식량, 물, 위생용품, 버너 등 재난용품을 상비해둡시다. 이게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 때 처음 발견된 액상화 현상입니다. 액상화는 집안이 연약한 매립지나 지하수 수위가 높은 곳에서 잘 발생하고 지진으로 집안의 모래 알갱이가 지하수와 섞여서 집안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입니다.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면 집에 머무르자. 도로 균열, 함물, 돌출 등으로 부상당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외출은 자제합시다. 매립지, 하천, 해안가에 사는 사람은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위험에 대비합시다. 한번 액상화가 일어난 집안은 다음 지진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기반시설 피해로 복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재난용품을 상비해둡시다. 엘리베이터에서 지진이 난다면? 엘리베이터에서 진동이 느껴지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무리해서 나오려 하지 말고 외부와 연락을 취합니다. 걱정과 달리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일은 없어요. 오히려 탈출하려고 문을 억지로 열거나 천장으로 나오려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상용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관리회사, 소방서에 연락하세요. 장시간 갇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지진이 나면 동시에 비슷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혼잡, 데이터 지연으로 늦어질 수 있어요. 동일본대 지진 때는 15개 지역에서 적어도 207대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도쿄에서는 엘리베이터에 9시간 동안 갇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등 쓸데없는 체력 소모는 하지 마세요. 일본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방제용품을 갖춘 비축상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평상시는 의자로, 비상시에는 비상용품을 꺼내 사용하고 상자 본체는 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진도 6강, 이용객 10만 명, 겨울, 오후 6시, 최악의 지진 상황을 가정하고 연간 180회 방제훈련을 실시하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 동일본대 지진 당시 약 7만 명이 방문한 도쿄 디즈니 리조트에서는 직원들이 스스로 나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용객의 머리 보호를 위해 인형 등 상품을 나눠주고 체온 유지를 위해 비닐 쇼핑백, 박스, 담요 등 덮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했어요. 전철 운행 중단으로 귀가가 어려워진 이용객 2만 명을 위해 숙식까지 제공했답니다. 개장 이래 발생한 최대 규모인 진도 5강의 지진이 닥쳤지만 디즈니 리조트 이용객 중 부상자는 없었다고 해요. 반복된 훈련으로 재난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 피해는 매우 컸지만 그 속에서도 기적은 있었습니다. 이와테현에 있는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기지를 발휘해서 함께 손을 잡고 빠르게 대피해 99.8%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2006년 이와테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집에 혼자 있을 때 큰 지진이 발생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린다.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답했다고 해요. 옛날부터 쓰나미 재해에 시달려온 도호쿠 지방에는 쓰나미 덴덴코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쓰나미가 발생하면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1초라도 빨리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피하라 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방제훈련의 교훈을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자. 우리 애가 학교에 있는데 데리러 가야 하나? 진도 6 규모의 지진이 나면? 산사태, 화재, 쓰나미를 맞닥뜨리면? 각각의 재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나만의 대피 플랜을 짜보세요. 각자 처한 상황과 나이, 신체 능력 등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재해를 당했을 때 최종 판단은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과거의 지진은 하나의 사례일 뿐 세상에 같은 지진은 없습니다. 예측과 예상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과신은 방심을 부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행동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일본 이모저모를 말하는 일모저모였습니다.